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사찰의 모든 정각과 또 건물, 이러한 것들의 성격과 구분을 지어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찰의 그 건물들은, 정각들이나 이러한 건축물들은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또 그 지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상당히 거기에서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라는 것은 꼭 어떤 그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주를 보면 그보다 더 큰 공부 같고, 말하자면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게 곧 이제 법문인데, 어떤 우리가 그 사찰의 전통 그 한옥을 지어가면서 우리의 그 미래를 설계하는 것, 우리가 불국토로 나아가는 길도 그와 같이 한다면 하는 이러한 자세로 바라보면은 어떤 공부보다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그저 별 생각 없이 그 넓은 도량을 돌아보면요, 그저 뭐 넓은 공간에 많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그냥 있는 것 같죠. 또 그저 이 사찰의 정각이라는 것이 뭐 기둥과 벽과 또 지붕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물론 거기에 이제 단청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다, 야 화려하다, 멋있다, 이런 표현들은 되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그와 같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찰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어떠한 형태로 구성을 해 나갔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들은 과연 어떤 그 의도에서 그와 같이 되어졌는가, 또 사찰을 하나 그 지을 때 한 건물 한 건물이 어떠한 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찰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전통 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공간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석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이제 이 문제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초창기 사찰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절터만 남아있고 그렇죠. 지금 보이는 저 사진도 결국 지금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입니다. 저게 황룡사지인데 보다시피 저렇게 허허벌판만 지금 남아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 사찰 공간의 그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그 재미있습니다.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뭐 그 남전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정설로 잘 안 여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락국 시대에 들어온 그러한 남방 전래설 같은 거는 잘 인정을 안 하니까 기존의 북방 전래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거해서 보자면은 삼국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지어진 사찰들은 대체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또 하나 그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익산의 그 미륵사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황룡사지하고 이 익산의 미륵사지를 보면서 공통점이 당장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허허벌판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멀리는 산이 보이고 주변에 산도 보이고 합니다만은 사찰이 앉아있는 자리는 평지죠. 그래서 이것을 평지가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이란 말이죠. 앞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평지가람은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겁니다. 인도 같은 데 산간에 절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티벳 불교가 오면서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산간으로 가 있는 그러한 가람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넓은 평지, 또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물론 높은 산에 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사찰들 보면은 평지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정각이 쫙하니 무슨 성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러한 그 삼국시대의 평지 가람에 있어서는 사실 탑이 그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때는 왕실에서 직접 이 사찰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제 그러한 연유로 해서 그때 당시의 사찰들은 굉장히 통일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기 형식 가람 배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데, 그러면 정기 형식 가람 배치라고 하는 것은 평지 가람이고 기하학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람 배치에 있어서 탑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정기 형식 가람 가운데서도 초기는 그걸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초기는 그 탑이 가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구려의 금강사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청암리 절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금강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금강사터 또 역시 평양에 있는 정릉사지터에서 탑을 중심으로 해서 금당이 있고, 금당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지의 형식을 보면은 일탑 금강시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구려 문자왕 7년 그 지어졌다고 하는 금강사터에서 우리가 추정된 겁니다. 탑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문이 있고 탑이 중앙에 있고 금당이 이렇게 세 곳이 있죠. 그래서 1탑 3금당십, 그리고 탑이 사찰의 중심에 있다. 지금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릉사지의 탑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중문이고 이 구역만 떼서 보시면은 쉽습니다. 중문을 통과하면은 중앙에 탑이 있습니다. 탑이 그런데 팔각탑이죠. 팔각탑을 여러분이 사찰 술제를 많이 하면은 보신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오대산 월정사. 거기 가면 팔각탑이 있죠. 그래서 그 고구려 때는 보면은 팔각탑들이 이 주종을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각탑이 있고 역시 금당이 이렇게 좌우와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금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1탑에 금당이 세니까 3금당. 그리고 그 뒤로 쭉 가면은 강당이 있고 승방이 있고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 두 사찰에서 보면은 탑이 중심 역할을 했고, 또 금당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던 형식이다.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형식이 탑과 그 정각, 건물이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문을 살펴봤던 것이 이제 중문인데, 우리가 일주문 같은 것은 이제 표문에 해당되지만은 한참 지나서 중앙에 있을 때 그걸 중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문을 통과해서 곧바로 탑이 나타나고, 탑을 지나면은 금당이 그 선에 나타나고, 금당을 지나면은 강당이 나타나는 형식이 이후에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일직선상에 그게 쭉 있습니다. 중문, 탑, 금당, 강단. 이것이 일직선상에 바로 놓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는 그 백제시대의 절터인 부여의 정림사지, 또 부여의 군수리 절터, 그러한 배치가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신라의 황룡사지, 아까 살펴봤던 그 황룡사지에서도 같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림사지는 그 1탑 1금당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군수리 절터나 황룡사지는 1탑 3금당식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익산 미륵사지는 그 1탑 1금당의 탑원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원이 있고 서원이 있고 중원이 있습니다. 이제 미륵사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중앙에 있었던 것은 목탑이었는데, 목탑은 뭐 물론 불타서 사라졌고, 또 동탑 서탑 가운데서 지금 탑 하나
개우 부서진 거 있었고, 이제 새로운 것은 새로 만든 거죠. 하나는 완전히 새로 지금 복원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형식을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익산 미륵사지 아까 탑원이 3개 있다 그랬죠. 중원이 있고 목탑이고 금당이고 서원이 있고 지금 탑이고 서금당이고 동원이 있고 동탑이고 동금당이고 그 다음에 승방이 있고 대강당이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떼어서 보면은 쭉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탑이 남아있는 것은 서탑이죠. 동탑은 새로 만들어서 지금 해뒀고요. 그 다음에 부여정림사지. 이건 1탑 1금당입니다. 중문을 통과하면 탑이 하나 나타나고 금당이 나타나고 강당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부여의 군수리 절터 중문이 나타나고 탑이 나타나고 금당이 나타나고 강당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부여 동남리 절터가 있는데 여기는 탑이 없어요. 중문이 있고 금당이 강당이 있어서 수조가 2개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황룡사가 지금 7세기 이 평지가람 사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문 통과하면은 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금당이 좌우에 또 있습니다. 동금당, 서금당이 있고 그래서 1탑 3금당 일직선으로 가면은 강당이 있고 뒤에 가면은 뭐 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탑 3금당 혹은 1탑 1금당인데 탑이 중심이 아니라 탑하고 금당이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쭉 오면서 물론 그림이 안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쭉 둘러쳐져 있죠. 이거 지금 불국사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회랑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역시 이 회랑 자리고 여기도 역시 회랑이 있었고 회랑이 있고 전부 다 회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기의 행세에는 이 회랑이 대부분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랑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천왕사지하고 가문사지 통일신라로 가면 이제 사천왕사지하고 가문사지 같은 데서 보면은 사천왕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탑이 4기가 있어요. 금담을 중심으로 해서 4기가 4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문사지 같은 경우 기림사 앞쪽에 있는 가문사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가문사의 쌍탑인데요. 저렇게 탑이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탑 1금당 대신 금당은 하나가 됩니다. 2탑 1금당 사천왕사가 탑이 4기기는 합니다만 역시 2탑 1금당 형식의 어떤 변화라 이렇게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국사 같은 경우는 정기 형식으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찰이죠. 우리가 회랑도 볼 수 있고 또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평지가람을 산기슭에 그대로 옮겨놓은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랑 가면은 왜 아주 높은 석축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고 그러고는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람을 배치를 했죠. 이제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중문에 이르기 위해서는 높은 웅장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 백윤교를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중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절이 금당이 바로 보이고 양쪽에 앞체 양쪽에 다보탑, 석가탑, 탑 2기가 보이죠. 그리고 그 금당 뒤쪽에 가면은 역시 강당이 있습니다. 무설전이라 해서 강당이 있죠. 그래서 자하문, 금당, 자하문과 금당의 사이에 좌우로 보면은 석가탑, 다보탑, 그 뒤가 무설전, 그리고 가를 삥 둘러서 회랑이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던 통일신라 때 보면은요 2탑 1금당이 되는데 중문 통과해서 금당, 강당이 바로 일직선상에 나오고 서탑, 동탑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랑이 쭉 둘러서 있고 중간에서 다시 금당 쪽을 향하는 이러한 회랑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천왕사 같은 경우는 중문을 통과하고 금당 통과하고 광당이 일직승상에 놓여 있고 가에는 회랑이 쭉 둘러쳐 있는데 서탑, 동탑이 있고 뒤에 또 탑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2탑 1금당이지만은 뒤에 끝까지 따지면은 4탑 1금강이다. 1금당을 가지고 있다. 예. 탑이 4개, 금당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식이 전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화엄 일성법계도에 의한 말하자면 화엄 만다라 형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백운교를 넘어서 청교를 넘어서서 자하문 이게 이제 중문이 되죠. 여기 이제 법령류 종루가 있고 쭉 이렇게 회랑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작은 석덕이 하나 있고 석가탑, 다보탑이 있고 금당 나타나죠. 대웅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중간에도 회랑이 있습니다. 이 회랑은 아까 가문사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강당 무술전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제 비로전이랑 관음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옆에가 이제 극락전, 안양문 통과하는 여기가 이제 스님들 뭐 거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전기 형식에서 사원 건축의 변화를 쭉 보면은 이제 훑어보면 압니다. 탑이 중심에서부터 탑하고 건축이 이렇게 같이 놓이는 형식. 그 다음에 탑이 2개가 벌리는 형식으로 점차 가고 있다. 공통점은 회랑이 전부 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이제 전기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구분하는 데 좀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